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지금 아스코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이번 아스코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이제 임상들이 ADC에 관련한 임상들입니다. 특히 그 ADC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트로델비하고 에너투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트로델비하고 에너투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ADC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항체에 화학 약물을 결합시키는 거죠. 링커로 결합하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타겟을 타겟팅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을 아주 강한 약물을 쓸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약한 약물을 쓸 거냐, 아니면은 링커를 뭐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양쪽에 결합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리고 약물에다가 뇌관을 만들 때 그 뇌관을 어떤 조건으로 만들 거냐 등 아주 다양한 조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화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대단히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모달리티입니다. 요번에 그 아스코에서 발표한 두 가지 임상 결과, 트로델비하고 에너투인데, 먼저 트로델비를 보면은 트로델비는 3중 음성 유방암으로 이제 신속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발매가 되고 있는 약품인데 환자군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다른 임상을 한 겁니다. 즉 같은 브레스트 캔서인데 3차 치료제로, 그리고 ER 양성, 그 다음에 허투 음성. 이 허투 음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허투는 양성, 그러니까 허투라는 그런 단백질이 많이 그 세포 표면에 있느냐, 그걸 타겟팅해서 갔는데, 이제는 허투가 없을 때 없는 환자들을 타겟팅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로델비는 허투 음성입니다. 트롭2라는 그 단백질을 이제 타겟팅 하는 거고요. 여기에 반해서 에너투는 허2라는 타겟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브레스트 캔서에다가 2차, 3차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로델비가 조금 더 말기 환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군이 거의 비슷한데 아주 약간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특징적인 거는 허2 로우입니다. 그러니까 허2가 거의 이제 음성에 가까운, 허투가 약간 분포하는 환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요한 게 그 두 개의 임상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에 겹치냐면 ER 양성, 그 다음에 허투 음성 환자에 정확히 겹칩니다. 따라서 누가 더 세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확장성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트로델비를 보면, 트로델비 요번에 이제 임상 결과 발표를 한 거 보면은 무진행 생존 기간은 1.5개월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에서 5.5개월로 연장시켜서 의미 있게 나왔고요. 그런데 전체 생존 기관에서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길리어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임상 결과 발표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플라시보는 화학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치료군을 대조군으로 해서 이제 그 임상을 진행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에너투를 보면 에너투도 화학 치료하고 비교 임상을 한 겁니다. 별다른 치료제가 지금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에너투의 그 임상 결과를 보면 마찬가지로 ER 파지티브. 근데 요번에 이 에너투를 갖고 임상을 할 때 이 ER과 관련해서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ER 양성도 이제 모집군으로 들어오고 음성도 모집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ER 관련해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됐고, 대신 이제 허투와 관련해서는 로우라는 그런 그 모집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그래서 허투의 단백질이 분포가 굉장히 낮구나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ER 양성에 대해서 무진행 생존 기간과 그 다음에 전체 생존 기간 모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ER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 대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ER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록을 낼 때 환자 분류가 일부 잘못됐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발표할 때는 다시 재분류를 해서 다시 이제 정정을 해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수가 보시면은 모집단이 40명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ER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걸로 좀 제껴놓고, ER 전체, ER 양성, 이 모든 환자군은 허로우죠. 허투 로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 따라서 이제 허투 음성 환자에 대한 그런 치료법의 전체 그 지형이 이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트로델비와 에너투의 타겟군이 좀 다르죠. 그 타겟하는 게 한쪽은 트롭2, 한쪽은 허투고 다르고, 그 다음에 한쪽은 트로델비는 완전 그 말기 환자 3차 치료제인데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2, 3차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환자군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ER 양성, 그 다음에 허투 음성 환자에 대해서는 에너투가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좀 또 한 가지는 이 에너투는 DS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같이 합쳐서 이제 만든 약인데, 다시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을 타겟팅을 해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또 치료제가 어떤 그 효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트로델비를 또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상 2상이 순항 중인 다토포타마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로델비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에너투하고 레고캠에 대한 좀 비교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레고캠은 올해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복성제약이 임상 1A상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너투하고 레고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이제 허투 로우라는 환자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자군을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하고. 그러니까 환자군이 에너투는 굉장히 넓은데 레고캠도 같이 이제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환자군을 3이라고 칭한다 그러면 점점 10개 분포되어 있는 환자군을 2, 1, 0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양성 1까지 이제 내려오는 환자군을 전체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투하고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환자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셉틴이라는 그런 항체도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요 점은 똑같은데 링커 그 다음에 결합 방법이라든가 특징적인 거는 톡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톡신이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우려를 해서 톡신을 굉장히 이제 낮은 단계의 톡신을 썼어요. 이성질화 효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거울을 본다 그러면은 아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 옆에 모양이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붙는 이런 이제 화학적인 변화가 성질을 전혀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암을 죽이는 그런 이제 독성 물질인데, 이 독성 물질을 이 항체에다가 굉장히 많이 담는, 그러니까 독성은 낮지만 여러 개의 그 약물을 항체에다가 다는 거죠. 최대 지금 보면 7.7개까지 항체 하나에다가 7.7개의 약물이 달려 붙는 겁니다. 그런데 레고캠 바이오의 LCB14는 2개가 달라붙는 거죠.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약물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세소관 억제라 그래서, 미세소관이라는 건 세포 안에 있는 기본적인 뼈대라든가 그런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그런 뼈대 역할을 하는 이제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약효는 굉장히 센 반면 약물을 2개만 그 항체에다 다는 전략을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특이합니다. 따라서 이번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복성제약이 임상 1A상을 발표할 때 약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효가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또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헤드 투 헤드 비교는 아니었지만 레고캠 바이오의 LCB14가 에너투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괜찮은 데이터를 발표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